토트넘 허스퍼가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사실상 토트넘과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밀란과의 경기를 마치고 이탈리아판 아마존 프라임 방송과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나를 경질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 워낙 파급이 세다 보니까 정론지이자 좀 진지한 분석 기사 위주로 쓰는 디 애슬레틱의 영국판이라든지 또 더 타임즈까지도 대서특필을 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 발언 자체는 조금 센 발언이긴 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뭐 최소한 그래도 아직 우리한테는 뭐 리그가 남았으니까 리그에 집중하겠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예, 경질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구단 내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나왔을 수 있다. 내가 챔스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딱히 그 토트넘에 남는 거에 대한 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토트넘 역시도 저는 그 정말 뭐 4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는 이상에는 콘테 감독 어지간하면은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질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포석에 깔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몸도 안 좋기도 했고 떨어져 있던 것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협의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추진한다거나 본인도 좀 양심상 좀 뭐 미안했나? 그래서 이제 내가 위약금을 덜 받는다든지 뭐 어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중요한 건 디 애슬레틱과 더 타임즈가 이렇게 크게 보도하기 앞서서 이미 밀란과의 경기를 하기 전에 만약 밀란전을 이기지 못해서 챔피언스리그에 탈락한다면 토트넘은 후임 감독 찾기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유력한 대상 후보들까지도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이제 콘테가 떠난다면은 복귀하기 원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 전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크게 뭐 저희가 깊이 있게 세밀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는 토트넘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이 조금 더 현실화될 가능성, 그리고 이 기사 내용대로 지어내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더 타임즈 그리고 디 애슬레틱까지 보도한 콘테 감독의 후임 감독 선임 계획이나 뭐 소문,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타임즈의 게리 제이콥 기자가 쓴 기사에는 분명히 이제 포체티노가 안토니오 콘테가 떠난다면 나는 토트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쓴 거예요. 이게 코멘트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포체티노 감독 측으로부터 소스가 없다면 더 타임즈 되는 신문에서 그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저는 저게 더 인상적인 건데요. 만약 밀란한테 패한다면은 홈식,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콘테가 시즌이 끝나기 전에 떠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인데, 콘테 감독이 그 얘기를 한 거. 시즌이 끝나기 전에 팀이 날 자를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시즌이 끝나기 전에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미 경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언론이라든지 축구계 사이에 조금 암암리 나오고 있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타임즈 같은 언론사에서 홈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지금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한다는 거를 그냥 대놓고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저희 경기 후 인터뷰에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콘테 감독이 구단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이 조기 계약 종료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콘테도 사실은 8강 가고 4강 가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당연히 더 하고 싶지, 뭐 시즌을 다 마치고 싶지, 뭐 떠나고 싶지 않을 건데, 지금 챔스를 탈락해버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내려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파라티치 디렉터인데, 일단은 포체티노는 토트넘 복귀를 원하는데 파라티치가 좀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티치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팀 자체가 백스리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데 윙백 시스템에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같은 경우는 포백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얘기 중에서 저런 것도 있죠. 그 무리뉴라던가 누누라던가 그리고 이제 콘테처럼 실리적인 스타일의 조금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파라티치의 운영 기조, 지금까지 선수단을 영입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즉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태의 감독이 오는 걸 꺼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투헬 감독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더 타임즈에서도 포체티노가 원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시금 연결되는 게 투헬이다. 다만 투헬은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감독을 떠나보낸다면은 뭐 거기 가고 싶지만 여전히 토트넘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스페인 쪽의 취재 소식들이나 또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와 이제 독점 인터뷰를 가졌을 때 이 기자에게도 제가 안첼로티 후임에 대해 물었을 때 투헬에 대해서 끼어서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투헬 이름 자체를 얘기를 안 했어요. 투헬은 약간 리스트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들이 그다지 선호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부분은 선호하겠지만은 보드진과의 마찰이 그렇죠. 심하다는 거. 예. 레알 마드리드는 안 그래도 그 보드진의 힘이 가장 강한 구단 중에 하나인데 예. 예, 거기에 있어서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바이언 보드진들도 결국 그 투에가 미팅까지 하고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적 때문인 건데. 네, 게다가 나머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는 지금 감독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본인이 가장 원하는 옵션으로는 가기 어려우니 다시 토트넘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더 타임즈도 보도한 네. 거고 디애틀레틱은 심지어 그냥 기사의 사진에다가 얼굴을 박았어요. 네. 이름까지 썼어요. 다음 시즌 감독 콘테, 포체티노, 투엘 중에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여기도 챔피언스리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 탈락했기 때문에 콘테는 여기서 이제 지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 누누 감독 선임 그리고 콘테 감독 선임 과정, 특히 이제 2021년 여름 그때죠. 토트넘이 무리뉴를 경질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엎어졌다 뭐 깨졌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을 재현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즌이 끝나고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콘테 감독과의 재계약 협상에서도 같이 이어졌던 방향성이긴 하죠. 콘테한테 빨리 정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단기 1년 연장하기보다는 장기 계약을 재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콘테가 답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게다가 지금 상태가 됐을 때는 이 보도 내용은 결국에는 콘테 감독은 설득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구단은 내가 원하는 걸 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고 콘테랑 얘기하고 새 감독을 찾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보니까 텄다. 새 감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전 좀 몇 달 전이었을 거예요. 포체티노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 토트넘 구단 고위층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팬들이 실망감이 커져서 이번 그 밀란과의 경기 막판에 토트넘 팬들이 포체티노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네. 그 부분이 레비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디애틀레틱의 보도에서 흥미로운 게 레비 회장이 조금 독단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팬들이 뭘 원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소셜미디어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굉장히 신경을 쓴다.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레비 회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장사꾼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여론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또 측면은 레비 회장이 추구하고 토트넘이 운영을 원하는 방향성에 포체티노가 좀 부합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일단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고 지배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 용기 있는 축구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무리뉴랑 콘테는 사실 그 토트넘이 원하는 전술 방향성과는 맞지 않은 감독들이다. 토트넘은 어린 선수를 육성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것도 거기에 깔려 있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그래서 팬들이 흥분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또 티켓 판매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걸 원하지. 사실 토트넘은 이게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그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 게 어떤 의미에선 토트넘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은 게 됐어요. 우승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무리뉴랑 콘테로 가게 됐던 거였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우승해보겠냐. 케인 있을 때 우승을 해보자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정점의 시기에 오히려 토트넘은 그동안 조금 수동적인 경기를 하면서 오직 좀 결과만 내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 수동적인 축구를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체티노는 이 두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도 능동적인 축구를 했으니까 좀 부합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여기 설명된 그 포체티노의 아이디어가 하이 에너지, 높은 압박,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축구인데 이 축구를 사실 2021년에 레비 회장이 새로운 토트넘 감독 선임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토트넘의 DNA를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하면서 그 DNA를 설명한 게 사실은
언제 토트넘에 그런 DNA가 있었냐? 그 포체티노의 철학 그대로 얘기한 거다. 즉 여론도 좋고 방법론이 이렇다면 레비 회장은 지금까지의 생각과 달리 포체티노 복귀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토트넘은 원래도 예전부터도 공격은 좋았어요. 수비가 안 좋아서 그랬지. 예, 그래서 그 4위 안에 항상 들듯 못 드는 팀이었거든요. 사실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 또 얘기를 드리면 토트넘에 있을 때도 뭐 유벤투스라든지 혹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에스파뇰부터 사우스햄튼, 토트넘으로 오는 과정에는 좀 더 큰 팀들, 큰 무대로 올라가다가 이제 파리까지 갔던 건데 지금의 포체티노는 그렇다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사실 토트넘 복귀는 본인 입장에서도 최후의 보루 정도였을 텐데 지금 뭐 저희가 투엘 감독이 갈 곳이 좀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체티노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체티노는 더 안 좋죠. 그렇죠. 사실 말하면은 투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그러니까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치가 안 정해지는 거라면은 포체티노는 서서히 부르는 구단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저희가 이제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포체티노 복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호의적인 여론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콘테 감독의 축구가 재미도 없고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이었기 때문이고 아직도 우승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승해본 콘테가 우승 없는 포체티노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승도 다 끝나버렸고 너무 이제 실망스러우니까 차라리 포체티노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밀란과의 경기 팬들의 함성으로 나온 거고 이런 상황이면 포체티노도 좀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영웅이 돼서 돌아갈 수 있고 우리를 그래도 좋은 축구 보여줬던 포체티노님이 돌아오시는구나 이런 상태면 본인도 흔쾌히 올 수 있는 데다가 또 여전히 북런던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대화가 된다면 충분히 포체티노 재선임도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정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디 애틀레틱도 파라티치는 그런데 포체티노를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파라티치가 가장 원하는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인데 스페인 대표팀에서 이력 때문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절 트래블 때문이다. 근데 좀 신기한 거는요. 루이스 엔리케도 심지어 백스리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포체티노는 백스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서는 루이스 엔리케를 선호한다는 건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그 바르셀로나를 이끌 때 알바랑 알베스를 거의 전진시켜서 뭐 윙백 축구를 한 게 아니냐. 그거는 약간 조금 오버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거나 파라티치는 뭐 루이스 엔리케를 선호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스 엔리케가 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팀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감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 거죠. 파라티치의 상황 자체가 힘이 실릴 것이냐. 힘이 실릴 것이냐. 왜냐 장부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요 문제는 워낙 불투명하니까 또 한 번 이제 언급한 게 바로 투헬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 디애틀레틱도 가장 토트넘과 많이 연결되고 있는 이름은 투헬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투헬 자체는 화려한 스타적인 엄청난 이력서를 갖고 있고 또 경기 운영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솔직히 가능하기만 하다면 투엘이 베스트 옵션이다. 심지어 백스리도 쓸 수 있죠. 첼시에서 백스리를 썼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막판에도 백스리를 메인으로 썼었기 때문에 지금 윙백 시스템을 이어가기에도 적합하죠.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엔리케와 비교한 것 같은데 투엘은 프리미어리그를 알고 있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한다. 그러니까 뭐 바로 뭐 팀에 적응하고 리그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투엘에게도 토트넘은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투엘은 역시 뭐 언급한 대로 레알 마드리드나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톱팀을 맡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팀을 좀 가기 어렵게 되니까 다시 투엘의 이름에 대해서 토트넘이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한 명의 첼시 출신 감독이 토트넘에 올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의 역사를 소개해 준 거죠.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보드진들이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투엘을 다시 복귀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현재 시점에서. 다만 근데 투엘이 파리로 가고 싶을지는 뭐 그거는 지켜봐야죠. 조금 미지수일 수 있어요. 뭐 선수단 구성도 그렇고 또 워낙에 파워가 넘치는 입김이 센 스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에 또 가서 좀 북닥북닥 하기보다는 좀 토트넘에 도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또 런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디 애틀레틱도 투에르나 뭐 포체티노나 이게 안 될 가능성도 토트넘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들까지 리스트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 어떻게 보면 리얼 토트넘일까요? 뭐 그런 그 자체 육성 감독 라이언 메이슨의 1군 감독 승격도 고려할 수 있다.
예, 뭐 메이슨 같은 경우는 무리뉴가 경질됐을 때 임시 감독도 맡았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그 콘테가 담낭 제거 수술 때문에 이제 빠져 있었을 때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사실 콘테 감독 부재 기간에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메이슨의 아이디어가 좀 더 가미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마 토트넘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메이슨이 이것도 했고 그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메이슨이 함께 네. 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좀 좋은 면을 보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트넘 내부 평가도 좋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좀 이름값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감독 경력이 없다 보니까 예. 뭐 브라이튼의 베체르비 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고 풀럼의 마르코 실바,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같은 런던 인근 지역 혹은 런던 지역에서 성과를 낸 좀 유망한 감독들에다가 스티브 쿠퍼 감독까지 뭐 이 사람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승격시킨 것에 대한 공헌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현재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물론 예. 뭐 홈 성적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 이 인물들은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팀을 맡았을 때 적응 기간이 짧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협상이 가능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팀들은 그래도 팀의 위상이 토트넘보다 낮고 재정 규모가 낮으니까 협상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체티노든 투엘이든 루이스 에니케든 연봉도 그렇고 뭐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협상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인물들은 좀 쉽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저는 포체티노는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케하고 투엘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콘테가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지금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 작업들을 끝내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투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게 되는 상황들이 오겠죠. 왜냐면은 네. 파리 생제르맹이라던가 바이에른이라던가 이런 팀들의 거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예. 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물론 뭐 시메오네가 남겠다라고 했지만은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원래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보드진들의 계획은 시메오네 떠나면 엘리케를 부임시키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 부분도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도 지금 바이에른이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또 8강에서 지난 시즌 비아레알한테 8강에서 탈락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나겔스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바이에른 보드진들도 성적 지향적으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보드진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더라도 투엘을 데려올 수 있죠. 거기다가 투엘을 가장 막았던 인물이 바이에른 예전 회장이었던 헤네스인 건데 헤네스가 물론 지금도 사실상 물 밑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현 회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투에도 데려올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투엘은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할 예, 것이다. 저도요. 정 갈 데가 없으면 토트넘에 갈 예. 것이고 루이스 에니케는 사실 언급돼 있지만 물론 파라티치의 입지 때문에 이게 유력하지가 않아서 네. 사실은 뭐그 옵션 중에는 포체티노 유력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포체티노를 접촉을 할 수 있지만 브라이튼의 데체르비가 그래도 지금도 핫하기 때문에 지금 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사람은 애초에 위약금 규정이 있어서 구단에 협상할 필요 없이 그냥 감독 개인하고 동의만 하면 또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데체르비가 또 좀 실질적인 현실적인 유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또 부버지 김영희 기자 봤을 때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좀 뽑아보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야 투엘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죠. 예. 왜냐면은 투엘 감독은 백스리 포메이션도 쓸 수 있으니까 현재 팀 자체가 구성이 조금 너무 백스리에 그렇죠. 지향적으로 된 건 맞거든요. 거기다 포로까지도 비싸게 영입이 확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예. 시즌에 아니, 완전 이적 조건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확정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쓰기 위해서는 투엘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적인 선택으로는 전 데체르비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데체르비는 풀백 자리에 사실상 윙 역할을 설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벨트만이 최근에는 그래도 주전 경쟁에서 조금은 밀려난 상태고 도리어 미드필더인 크로스가 오른쪽 풀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포로의 단점도 어느 정도는 지우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공격적인 축구라고 저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토트넘이 원하는 거는 어린 선수 육성해서 비싸게 나중에 파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데체르비가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뭐 최악의 선택이라면?
저는 루이스 엔리케나 아니면은 포체티노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루이스 엔리케는 일단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언어적인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뭐 유창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리스크가 있는 이제 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포체티노의 능력을 뭐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안 좋게 헤어진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럴 경우에는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연애랑 똑같은 그건 안 좋게 헤어지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 없는다.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감독들도 보면은 복귀해가지고 다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지단처럼 좋게 헤어져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 지단은 사실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안 한다 하고 나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에는 잘 되는 경우들을 거의 못 봤어가지고요. 안첼로티 감독은 잘 됐죠. 이제 잘 됐는데 지금 좀 안 좋고. 어찌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데체르비 올인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이슨은 좀 아니다. 이건 메이슨한테도 안 좋다. 메이슨 좀 더 아껴서 더 키워라. 메이슨은 그냥 지금 모든 게 다 안 되면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냥 언급하는 정도. 메이슨은 아직 그 토트넘급 감독 맡기에는, 물론 뭐 모든 감독들이 처음부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계별로 밟아야죠. 그러니까 뭐 제라드도 어쨌건 레인저스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던 식으로 그렇게 밟아야죠. 그렇죠. 뭐 이브리그 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팀을 맡아서 좀 감독으로서의 경험치를 다른 데서 쌓아야지 여기서 쌓다가는 본인의 커리어만 깨집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투엘이 최고예요. 투엘이 오면 화제성이든 실력이든 모든 면에서 토트넘은 무리뉴, 콘테 이어 투엘이 왔다. 이건 정말 대사건이 되면서 또 여론몰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어려우니까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빨리 정비해야 되고, 특히 만약에 콘테 감독이 지금 올 시즌 중에도 뭐가 이렇게 거취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물론 뭐 데체르비 감독이 저는 시즌 중에 떠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토트넘이 뭐 움직여볼 수 있는 또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시즌 도중에 부임을 시키겠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약속을 미리 받아놓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죠. 또 여름 이적 시장은 미리 움직일 수 있고, 감독이 정해놓으면. 그리고 막 여차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냥 지금 사실 브라이튼의 의사와 관계없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데체르비가 조항이 있어도 안 간다 하면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죠. 하지만 여차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안 그래도 지금 브라이튼이 토트넘하고 4위 경쟁하고 있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선 베스트죠. 왜냐? 4위 경쟁하는 팀의 감독을 데려와서 4위 경쟁자를 하나 떨구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토트넘이니까 오퍼는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데체르비가, 안 그래도 포터도 그것 때문에 비판을 엄청 들었는데 그나마 포터는 그래도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그때 여왕 서거가 있으면서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준비 기간도 없어요. 빡빡한 일정이 반복되는데. 시즌 막판에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4위 결정판인데 갑자기 내가 위약금 지른다. 데체르비 와. 4월에 맞대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체르비한테 연락해서, 야, 연봉 콘테급으로 줄게. 1,500만. 와. 지금 와. 챔스 진출이 중요하니까.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거는 너무 그냥 시즌 끝나고지. 그건 너무 어찌됐거나 비윤리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어떻게 결별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감독이 오게 될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그리고 영국 현지, 유럽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 팩트 체크하고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준TV에서 새로운 영상, 새로운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